여기 관악산 공원 입구입니다. 관악산 옛날에 등산 많이 온 곳인데 조금 도로가 많이 바뀌었네요. 현재 위치에서 그 서울대 정문 오른쪽 계곡으로 해서 쭉 올라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맨발이 아니고 신발을 신었는데 여기 입구 쪽은, 관악산 입구 쪽은 지금 아스팔트 길이라서 맨발로 하면은,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아파요. 아스팔트 길이나 시멘트 길은 평평하지만은 도리어 흙길보다 이 발바닥이 더 아픕니다. 차라리 흙길이 나아요. 입구에서 한참은 아스팔트 길이니까 신발을 신고 흙길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제 맨발 걷기를 할 생각입니다. 관악산 계곡을 따라 쭉 맨발로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오고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관악산 입구에서 여기까지는 주로 포장도로하고 돌길이 많지 흙길은 별로 없어요. 흙길이 없어서 좀 유감이네요. 이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맨발 걷기 효과는 크게 5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접지 효과예요. 접지. 영어로 어싱이라 그러는데, 요새 이제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싱이라 그러는데, 어싱은 맨발 걷기 효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말로 접지죠, 접지. 발바닥이 이제 땅바닥에 직접 닿으니까 이게 몸 안에 있는 그 이온들이 있죠. 음이온이나 양이온. 이런 것들이 몸에 이제 해로운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땅바닥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음이온, 양이온이 있으면은 몸에 이게 적혈구를 뭉치게 한대요.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연전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연전 현상이 있으면은 피들이 뭉치니까 이게 피떡이 생기는 거죠. 혈전이 생겨가지고 이제 혈관을 막고, 뭐 심장 혈관 같은 거 막으면은 이제 심장병 생기는 거고, 이제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뇌출혈이 그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온이, 몸에서 이제 해로운 대표적인 이온이라는 게 그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라는 게 이제 산소가 들어간 분자인데, 이게 이제 음이온이나 양이온 형태로 된 거죠. 전하를 띄어가지고. 이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이게 다른 분자에 달라붙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활성산소가 몸 안에서 오래 있지는 못하는데요. 잠시 있다가 이제 다른 분자에 달라붙는데, 그래도 이게 적정량 이상이 돼 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데, 사람에게 생기는 질병의 90% 이상이 이 활성산소가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각종 암이라든지 당뇨, 동맥경화 뭐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가 이제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호흡할 때 생기는
산소 중에 이제 5% 정도가 활성산소인데, 이게 이제 그 적정량 이상이 되면은, 적정량 이하일 때는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다른 분자에 달라붙기 좋으니까 이게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 다음에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이 정상적인 세포를 이게 파괴하고, 세포 안에 뚫고 들어가 가지고 DNA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신호 전달 물질, 신호 전달 체계 자체를 망가뜨려 가지고, 그리고 이게 면역력을 저하시킨대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이게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 우리 인체에서도 이 활성산소를 자동적으로 제거해 주는 그 기제가 있죠.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는데, 이게 젊을 때는 이게 항산화 효소가 많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이게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버리고, 그리고 항산화 방어 기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들이 작동하면은 이제 활성산소들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 가지고 이게 장년이 되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효소 분비량이 줄어버리고, 그 항산화 기제, 방어 기제가 이게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이게 활성산소를 제대로 제거를 못 해주니까 이제 각종 병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제대로 몸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항산화 물질을 복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항산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E가 있고,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당근이나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셀레늄이라는 게 있는데, 셀레늄, 이건 각종 해산물에 이제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 효과는 이렇게 어싱을 통해 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이온들을, 몸에 그 음이온이나 양이온들을 없애줌으로써 이제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맨발 걷기 효과가 지압이에요, 지압. 이 맨발 걷기 하면 이제 발바닥이, 맨발이 지면에 직접 닿게 되니까 그 땅바닥에 있는 조그만 돌들이 이렇게 자극하게 되죠. 찌르게 되니까, 이게 사람 발바닥에는 그 신경세포가 20만 개나 몰려 있대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이 그 인체 그 각종 장기라든지 사지의 각 부분에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20만 개나 되는 그 신경세포를 자극하니까 이게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 효과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공짜로 이제 뭐 온몸에 다 침을 맞는 격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맨발 걷기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효과로 이제 주로 이제 맨발 걷기로 숲 같은 데서 하니까 발바닥에 이게 돌이 껴가지고 털어내야 돼요, 가끔. 이 숲에서 하니까 이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지가 낙하산 펼쳐야 돼. 이 피톤치드가 이게 2학년 때. 살균 작용을 한다 그러죠. 못하면 혼자 하는 거야. 이런 걸 마실 수 있으니까 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맨발 아니라 그냥 신발 신고 걷는 거하고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관악산에 와서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등산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돼요. 아니, 산에 와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지 이게 등산하는 효과가 나는 거지. 이게 마스크 쓰고 하면은 그게 뭐 효과가 나나요? 벌써 2주 전에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해제됐는데도 여전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이제 여기 관악산 초입에서도 어떤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보러 마스크 안 썼다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긴 했는데, 운동하는데 마스크 쓰는 거는 진짜 바보죠, 바보. 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맨발 걷기 효과는 이제 이 걷게 되니까 이게 종아리 근육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종아리가 인체에서 이게 두 번째 심장이라고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대요. 이게 이 종아리까지 이렇게 사지 말단까지 혈액을 보내면은 이게 혈액이 힘이 떨어지죠. 이게 약해지죠. 이게 심장에서 뿜을 때는 이게 빠르게 순환하는데, 이제 사지 그 말단까지 가면은 이게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류가 잘 순환이 안 되니까 이 동맥류, 정맥류 같은 게 많이 걸리죠. 근데 이게 걷기를 하면은 이게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이게 우리 혈관이라는 게 이게 피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돼 있잖아요. 이게 혈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대나무 마디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게 한쪽으로만 피가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걷기를 하면은, 운동을 하면은 이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니까 이게 그 혈관을 눌러 가지고 이게 피를 흐르게 만들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발끝까지 간 혈액들 속도가 떨어진 혈액들을 다시 이제 심장 쪽으로 다시 퍼올리는 거죠.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다른 걷기 하고 같은 효과죠. 맨발 걷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상하더라.